한국 시읽기 312호는 천향미 시인의 타인의 우주입니다. 시산맥 2026년 가을호에 실린 작품인데요. 천향미 시인은 2007년 서시로 등장했고 시집으로는 바닷빛에 물들기, 식물학 연주회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타인의 우주, 천향미. 나는 한때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고래가 헤엄을 쳤지만 연못의 언어로는 그 깊이를 번역할 수 없었다.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는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하루를 영원처럼 소비했다.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얼음은 시간이 스스로를 접어서 만든 편지. 여름은 문 밖의 계절이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 사막을 건너온 사람에게 폭우는 참 난해한 슬픔, 새들의 비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심해 물고기의 호흡은 숨가쁘다. 어떤 사람은 가슴속에 무너진 도시를 하나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꽃이 진 자리에서 평생 겨울을 견디기도 한다.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잠시 같은 벤치에 앉아 각자의 중력을 내려놓는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연못은 연못의 하늘을 품고 바다는 바다의 심장으로 출렁인다. 우리는 끝내 서로의 모든 계절이 될 수 없지만 당신의 침묵이 지나온 눈보라를 함부로 여름이라 부르지 않고 내 파도를 작은 웅덩이라 단정짓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요게 이 시의 핵심 주제 같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뭐냐? 이거죠. 타인의 우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이 시는 참 좋은 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타인의 우주에 관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예?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은 현실적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문자 예술, 그러니까 드라마, 대중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예술 장르가, 그지? 순수된 대중이든, 그지? 모든 예술 장르가 어, 사랑하는 방식에 관한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제야말로 어? 영원한, 그지? 인간에게는 거의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글이 새로울 게 있을까? 라는 시큰둥한 태도로 또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 노래의 대부분 이런 모든 거의 사랑 노래 대부분의 단점은 뭐예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지? 사랑하는 법을 이리저리
말하지만 이꼭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에 관한 글처럼 뭘 먹으면 좋다, 안 먹으면 좋다, 뭐 별 얘기 다 많죠? 이리저리 말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이어서 삶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 아주 드문 게 사실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죠. 영화든 뭐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최장민 시인은 어, 사, 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 이렇게 말해. 응? 그러니까 그게 용감한 시이고 이게 만약 적합하다면 참 좋은 시죠. 그래서 내가 좋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타인의 우주라는 제목으로 이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진짜로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 좋은 추천할 만한 방식의 비결이 바로 정말로 타인의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쭉 타인이 우주라는 말이 타인이 우주라는 그치? 여기 뭐가 빠졌어요? 자신이 우주라고 여기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로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타인의 우주가 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인지 거의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이 시가 전개됩니다. 여기 뭘 읽어야 되는지 뻔하죠, 이제. 그죠?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독자는, 그러므로 이 시의 독자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과거의 경험을 그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어, 뭐라 그럴까, 현재 꺼끌거리는, 잘 되지 않는 관계에 적용해 보시기 이제 미래 적용해 보는 좋을 것입니다. 어, 이때 사랑의 대상은 아주 폭넓게 넓어 보입니다. 응?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든지 애인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되니까 자주 금방 이시를 읽으면서 그래서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자신의 사랑 경험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먹히냐, 이거. 응? 진짜 이게 돼? 이거 헛소리 아니야? 라고 봐도 돼요. 응? 그 왜냐면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했잖아. 현실 적용된다며, 그러니까 진짜 적용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음, 어쨌든, 가봅시다, 이제. 나는 한때 바다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가 이럴 수 있어요. 그지? 이게요, 인디안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어, 명명된, 다고, 된다는 걸,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서양인 주인공이었는데, 서양인 주인공이 인디언들과 어, 인디언 깊게 동화되면서 이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늑대와의 춤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름이 우리는 지금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음, 우리의 이름은 뭐, 홍길동, 또 톰 브라운 등 상징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사회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지? 한국인 이름은 홍이라는 음, 성씨를 중심으로 귀족사회, 음, 부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친, 부족사회를 거친 대가족 제도, 그지? 제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족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필자처럼 영천 씨, 하는 식으로, 음, 족보, 그지? 족보, 그 성씨의, 그지?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 대보학, 의 기록인 족보가 자,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지? 서양에서도 베이커라는 성이 음, 과거에 조상이 빵집을 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응? 그죠? 있는 것처럼 공동체,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 그지? 그러니까 주인노의 권력관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론이라는 응? 증명서, 증명이었습니다. 이 이름 받으려고 이 이민이라는 것이 이라는 행위가 바로 새로운 이름을 공인받는 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누구를 부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음, 구별하여 하게 불려지는 이름의 근본적인 음, 존재 이유는 음, 하는 일, 그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하는 일, 즉 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력, 그지? 그지? 그거겠죠? 음. 능력을 표현하는 음,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 이 천양미 시인의 이름에 관한 감론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즉, 천양미 시인은 이 사랑에 관한 시를 쓰면서도 그게 그저 관습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 훨씬 더 본질적인 어,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려고 한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때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이게 뭐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어? 항해 에, 그리고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주머니에 있어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만난단 말이죠. 여기 만난 그랬죠. 이때 만나는 뭐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응? 또, 페르소나 나가, 내가 그를 만난, 과거야. 그지?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시제로, 만난 이 과거 완료이죠. 현재 완료인가? 현재 완료. 그죠? 즉, 지금은 더는 안 만나지만, 어, 언젠가, 만난 관계. 이때의 만남은, 사랑에 관한 담론 명주의 이니까, 그러니까 3년을 엮으니까 사랑, 3년이니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만남 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서영민 시인의 과거 연애사를 어, 고백하는 것이든 고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 상대방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었다고 어, 정의하려면 어? 낮은 수준의 낮은 아주 높은 깊이의 어, 의 깊이에 다다른 그지? 그 사랑처럼 아주 높은 게 다다른 관계
네, 젖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따금씩 만난다면 음, 주머니에 그지? 주머니에 바다를 넣고 있다가 심심하면 기회가 되면 아주 자주 그걸 꺼내 보는 또는 꺼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인디안에 아까 내가 그 늑대와의 식물이라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오래된 영화인데 인디안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어, 사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바라본 후에 그의 본질을 그의 영혼의 본질을 파악한 후에 이름이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도 이름 부여받음에 아주 감격했던 장면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 만남의 깊이가 사랑이라고 정의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응? 그 벌써 이 문장에서 딱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요. 이게 바로 시예요. 어? 이게 바로 시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시라는 장르의 힘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어, 깊은 과거, 아직도 마음이 생각나면 마음이 그 깊은 사랑의 사례를 적절하게 묘사, 묘사 되었습니다. 사례가, 그지?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왜 헤어졌는지도 이별의, 이별의 이유도 원인도 정말로 간결하고 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별의 그건. 그의 눈동자에는 고래가 헤엄을 쳤지만 연못의 언어로는 그의 피를 방역할 수 없었다. 내가 다친 그런 뜻이죠? 아, 연못의 언어는 그 깊이를 번역할 수 없었다. 아, 페르소나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그가 고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표피적인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입니다. 음? 이 시는 이 시는 세로서나 나가 쓴 것이고 그에게는 전혀 발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와 연못, 그지? 바다, 고래가 헤엄치는 바다와 좁은 연못의 비유는 사실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 뭐예요? 세로서나 내가 어, 발언권이 없는 그와의 사랑의 만남에 관한 회고록에서 어찌 보면 선택해야 할 가장 예의 바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음, 내가 그래 좋아서 헤어졌어.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남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특히 이 문장이 응? 속마음이 아니라 언어로 발화, 그러니까 어터런스야. 그지? 입을 뱉어대는 거야. 그 입으로 뱉어낸 말이라는 하면서 더욱 그런 응? 왜 그러면 음, 천양미 시인의 개인 사 또는 그가 음, 잘 알게 된 음, 거의 개인적인 사연을 굳이 인용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 왜 자기 얘기를 할까? 그거죠. 그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객관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랑은 그죠? 객관적 과학의 근대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고착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 음,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감수성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형 감자라도 싫으면 그만이지. 그지? 그러니까 출세하는 것도 그러니까 도지사죠. 성형 감자 도지사 이제 시장이죠. 시장 옛날이죠. 이라도 그만이라는 말처럼 응? 그지? 좋고 싫어. 좋고 싫다는 마음은 객관적인 판단, 요소를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적인 요소가 지배합니다.
아, 이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시일까요? 근대에서 살던 대로 혁명적으로 성장하는 음, 어? 역사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계 AI와 로봇,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요새는. 로봇, 이 객관적, 어? 하고, 방식, 응?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가야 할, 인간에게 남은 가야 할 길은, 응? 주관적 감수성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도 영적 파워에서, 어? 발현된 정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전향미, 천향미 시인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근대적인 감정, 정서인 사랑에 그치지 않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식, 가장 현실적인 방식을 시적 상상력으로 찾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8근대 영성의 시대에 걸맞은 정동적 사랑의 응? 방식을 모른다면 어, 현재 해체되고 있는 그런 일산의 군대 거대 조사를 생체할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어, 삶을 응? 가족의 삶을 음, 살근대 시대 사랑의 근대 사랑의 근대 가족의 음, 위기 현실에서도 근대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어? 을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한가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 음? 한가한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 가족, 어? 또 뭐야, 이것도 완전 네, 네, 사랑, 그 이 미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된 현실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 사실이지, 때문입니다. 응? 30%에 달하는 남녀가 50대에도 혼자 살게 된 게 지금은 현실입니다. 음. 왜냐하면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방식을 그것도 지금 밝은데 영성의 시대에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미 시인의 이런 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지는 글에서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는 많죠. 모기, 뭐 날파리, 그지? 많죠.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하루를 영원처럼 소비했다. 갑자기 이게 왜 있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바다와, 어, 그의, 또는 그녀의 상대의 바다와 할 때, 에, 자신의, 자신의 마음을 연못이라고 했지만, 이런 비교 자체가, 어, 이분법적, 이분법 논리학에 기초한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크고 연못 아주 작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하나는 높고 좋은, 어, 다른 하나는 어, 낮고 나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 웃기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야. 이건 겸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영민 시인이 우리 독자 대부분이 근대적인 독서법에 익숙하다는 점을 알고 그런 근대적인 이분법적 비교법을 동원해서 어, 어, 설명했지만 그건 임시적인 음, 뭐라 그럴까 임시적인 프레임 임시적인 설명의 틀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애사에 관한 두 개의 문장 바로 뒤에 응? 두 개의 문장 바로 뒤에 엉뚱하게 벌레에 관한 문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루를 영원처럼 소비하는 날파리 같은 벌레가 아주 하찮을지도 모르지만 가운데 있잖아요.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라는 묘사에서처럼 태양 직접 응? 태양의 요소를 그지? 요소를 직접 보유하고 일단 사실에서 어? 그 존재성의 우위를 크기의 비교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뚜렷이 증명합니다. 요컨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연못이란 이미지 또는 상징을 사용했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건, 할 것은 그걸 주인노의 권력 관계의 군대담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개념을 임시로 설명을 위해 사용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에 붙은 거예요. 왜 벌레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얼음이에요. 얼음은 시간이 스스로 접어서 만든 편지라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멋있는 전개예요. 왜냐하면 인간들 간의 사랑 반문에 이어지는 것이 벌레에 관한 담론이었습니다. 그지? 그리고 연을 바꿔서 제2연에서 그지? 제2연의 담론의 주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 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라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대상, 그지? 그러니까 제2연의 얼음이지만 얼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제 담론이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얼음이 주제란 말이죠. 그지? 주제 아니라 문장의 주어이기도 한 행위의 주체가 얼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아까 위에 1년의 세 번째 문장의 벌레도 다시 볼게요. 어디 있었죠? 응? 어디 갔죠? 어, 여기 있다. 이거. 여러 만처를 사는 벌레는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하루를 영혼처럼 소비했다. 라는 문장의 벌레가, 그지? 벌레를 얼핏 필자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간이 본 벌레라는 관점에서 어,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연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되죠. 이거 이연은 특징이 응? 그런데 이연의 특징은 즉 그러니까 1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일단 어?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 어,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늘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치?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즉,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굴 거죠? 얼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얼음은 시간이 스스로 접어 만든 편지라고 정의를 해주잖아요. 라고 해주기 때문에. 응? 얼음은 시간이 스스로 접어서 만든 편지. 그러니까 얼음이 나도 이걸 잘 몰라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이런 한양미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기자가 100%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대로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자체가 주체가 되어 하는 이 행위이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인간이 아닌 얼음이 하는 이야기라고 서영미 시인이 보고하는데 이건 이걸 확실히 파악하기가 아직 어려운 게 인간의 한계, 인간적 상상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여름은 문 밖의 계절이다. 이걸로 짐작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최근 특히 금년 2026년은 엄청나게 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상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그러나 여름은 문 밖의 계절이다. 라고 정의하듯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 중대 경보에 여름에 시간을 에어컨 그래서 보낸 게 사실 그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건강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
그죠? 우리는, 우리는 여름을, 여름의 더위를 모르듯, 어? 겨울에, 얼음에, 추위도 모른다고. 그죠? 모르죠, 우리가. 어? 여름의 추위도 모릅니다. 응? 단지 하나 확실한 건, 얼음은, 얼음의 세계와 그에 따른 음, 독자적인 담론 체계가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어? 짐작됩니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탈 탈인간적인 사고가 어, 어느 정도 수용되기 시작한 게 겨우 몇십 년, 그것도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응? 동물이 동물에게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1980년대 경에서야 겨우 받아들이는데, 그로 인해 뭐가 생겼어요? 그로 인해 온갖 종류의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응? 그러니까 레이더 뭐 이런 거 있죠? 그 박쥐에게서 배운 레이더들 아주 많습니다. 그전에는 걔네들은 무슨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련의 끝 문장에서 벌레를, 그리고 이연에서는 무생물인 얼음의 주체성을 확고히 보여줍니다. 이건 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근대 문명의 인간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고 방식이라면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겠지만, 어,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생물을 포함한 어?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그러긴 않겠죠. 누구나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무엇에게나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주 스님이 뜰 앞에 단나무라고 어, 라며 부처가 되는 묘체를 요약했는데, 그건 음, 그 참나무가 인간보다 더 오랫동안 묵묵히, 응? 그죠? 자신의 영적 수련을 해나가는, 그지? 해나가는 모범을
지배하는 것이기도. 음, 그럼에도 무생물의 성불 가능성, 성불 부처가 되는 가능성에 관한 그런 상상력이,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수적이라도 거기에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천양미 시인의 이연, 타인의 우주라는 시의 이연의 주체가 얼음, 이런 점에서 주목하는, 응? 정확히 다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코담부맞지 사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두 번째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논의 핵심, 지침은 바로 이거예요. 지침이 바로 3년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 너무 쉽게 들리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벌레든 얼음이든 각자 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자가 이연의 얼음 세계관에 관한 한양미 시인의 담론을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어? 각자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종종 오해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태. 이게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이에요? 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대적, 그지?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뭐예요?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각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래로 근대적인 사랑은 열정, 패션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어, 뭐예요? 서로의 우주를 개별적이고, 어, 어느 측면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성을 가진다는, 서로의 우주가, 각자의 우주가 가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기에 근대적인 사랑이 무서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의 근대 거대 효과가 붕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저 출산율의 원인입니다. 이 천냥미 이 시인이 알려주는 밝은데 사랑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아니라 숫자가 아주 자주 주장하는 가정함, 텐더니스. 그리고 나는 사회 산업법의 핵심이 열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뭐냐, 열정은 뭐야? 서로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목표로 한. 이때 하나가 되는 걸 빠졌다. 언제나 하나 목표로 하는 열정이 아니라 글자가 아주 주장하는 각자의 공주가 다르다는 것을 인내심 있게 인정하고 하며 그리하여 열정적 사랑의 관점에서 종종 오해할 수 있다는 슬픔도 받아들인 가정함이라는 가정함이라는 결정이 아니라 이, 이 글자의 주장과 만남. 그걸 어떻게 설명?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랑법 현실적인 그것도 가장 현실적인 사랑법의 이미지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그 뒤에 써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사막을 건너온 사람. 이것도 한 사람이죠? 사막을 건너온 사람. 인디언식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호구, 응? 참 난해한 슬픔. 무슨 소리냐면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인디언 형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 따윈, 그지? 뽕네프의 연인들? 영화 뽕네프의 다리? 뽕, 뽕네프의, 예, 뽕네프의 다리? 뽕네프다. 네프의 그 다리. 뽕네프 다리의 연인들? 뭐 하여튼, 다리의 연인들? 이런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잘 드러나듯,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 남녀가, 결국 사랑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음,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그러니까, 음, 에서처럼, 이, 그,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게 뭐겠어요? 삶에서 사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랑 따위는 기대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막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열정의, 느닷없는 열정의 폭우는 음,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라기보다 참 난해한 슬픔일지도 모르니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의 사례예요. 응? 또 뭐라 그랬어요? 새들의 비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새들의 비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심해 물고기 호흡은 흉갑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어, 하나가 되기를 요구할 때 요구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묘사예요. 본인이 심해 물고기 이 같은 처지라면 응? 어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새들의 비행을 증명해야 하는 과업은 비록 사랑, 이 사랑을 하더라도 숨갖고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 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되게 쉬운 시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시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속에 무너진 도시를 하나 품고 살아가요.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한풍 아파트, 한풍 백화점 음, 붕괴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 그 중 한 분을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히, 예? 가슴에는 영원히 무너진 도시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못을 박- 박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건 거의 대부분 정말로 사실 가슴에 묻고 늦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러저런 무너진 것이 무너진 무엇을 가슴에 음, 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지금 최근 메시대의 현실이라면, 응?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우울과 불안과 중독과 자살 중독이 만연한 시대라면, 그죠?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종종 서로의 의지를 오해한다는 현실을 항상 기억해 했었던.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꽃이 진 자리에서 평생 겨울을 누구는 꽃이 진 자리, 이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그지? 그러니까 봄에 화려한
꽃이 핀 자리라는 건 겉으로는 어? 아름다운 듯한 장면이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다고. 꽃이 진 자리, 그 꽃이 가방에 쭈르르 떨어져 있죠. 어,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평생 어떻게 해요? 겨울을 견디는 거. 이, 이, 그래서 어, 지금 시대의 사랑의 행위는 정의하자면, 그래서 정의를 또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예?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이거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라는 책이 유명했었는데, 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여행자가 남녀 정도의 사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모르는 별에서, 어? 그것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가족 구성원이라도 서로 모르는 별에서 온 여행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승려의 운명을 겪을 것이고, 영원히 혼이 되어 가는 것을 서로 다른 별에 가는 것처럼 전혀 모르지 때문에. 그죠? 우린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뭐요? 잠시 같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중력을 내려놓는 일. 사랑에 관한 멋진 정이죠. 응? 어, 천양미 시인이 그 근대의 열정적 사랑의 한계를 지적하느라고 바빠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지만, 이 정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잠시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길이냐에 뭔가 달려있을 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중력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그래서 상대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늑대와 의 숨을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상대의 본질을, 응? 왜냐하면 그지 중력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잘 돌 수 있게 된 관계야말로 사랑이지. 음, 게다가 같은 벤치,
남자 같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관계가 수상적이 아니라 몸이 내려앉은 육체가 현실을 물리적 현실에서 어, 그 뭐라 그럴까 그 발현을 있다 말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거 근대적인 그지 그 영적 열정적 열정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하나가 되는 일만 중요시 하는 응? 그게 문제인 거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만 중요시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건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함을 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즉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하고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그쳐 가는 것이고 이런 타협과 타협의 길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지.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정함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견입니다. 연못은 연못의 하늘을 품고 바다는 바다의 심장으로 출렁인다. 그죠?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연못은 연못의 하늘을 품고. 그 연못, 아까 보세요. 아까는 연못은 연못의 하늘을 품고 하고 요 구절과 이 1년에 이 구절과 1년에 연못의 언어로는 그 깊이를 번역할 수 없었다. 의 결정적인 차이를, 어, 차이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틀렸다고 자책하는 말이기 때문에. 1년의 도시,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어? 다정함으로, 열정이 아니라, 다정함으로 사랑하는 밝은 너를 파악하였으니까, 파악한 후, 연못에도 하늘이, 연못도 하늘을 품고 있다는 것. 즉, 바다만큼 큰 존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이게 이제 사연, 그지? 이는 제 5연, 그지? 결론을 시작하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의 심장으로 출렁이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는 끝내 서로의 계절이 될 수 없지만 어?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지 않아서 운이 좋지 못해서 이별을 했더라도 어? 이런 이별의 고통을 통해서 영성우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현실이 그랬지만, 어? 현실이 그랬지만, 그건 현실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런, 과거, 이제 완전히 완료형이니까, 완료형으로, 뭐, 각자의 사례는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침묵이 지나온 눈보라. 당신이 침묵이 지나온 눈보라를 내가 함부로 여름이라 부르지 않고, 어? 또 내 파도를 동동해졌어요. 당신이 작은 웅덩이라 단정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동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담론 하나를 어,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타인의 우주, 현향미. 나는 한때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고래가 헤엄을 쳤지만 연못의 언어로는 그 깊이를 번역할 수 없었다.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는 태양의 가장 얇은 조각을 날개에 달고 하루를 영원처럼 소비했다. 하늘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얼음은 시간이 스스로 접어 만든 편지, 여름은 문 밖의 계절이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우주를 오해한다. 사막을 건너온 사람에게 폭우는 참 난해한 슬픔. 새들의 비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심해 물고기의 호흡은 숨가쁘다. 어떤 사람은 가슴속에 무너진 도시 하나를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꽂혀진 자리에서 평생 겨울을 견디기도 한다.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잠시 같은 벤치에 앉아 각자의 중력을 내려놓는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연못은 연못의 하늘을 품고 바다는 바다의 심장으로 출렁인다. 우리는 끝내 서로의 모든 계절이 될 수 없지만 당신이 침묵이 지나온 눈보라를 함부로 여름이라 부르지 않고 내 파도를 작은 웅덩이라 단정짓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